입니다. 생활관 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 박람회를 통해서 생활관 교육과정, 생활관 교육과정 하니까 조금 생소하긴 하시죠? 네, 그럼에도 우리가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이라고 불러도 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생활관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생활관 교육과정은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이다. 예, 물론 이 말도 많이 쓰지만은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쿵푸 팬더. 예, 되게 유치할 것 같은 애니메이션인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재미있고 어른한테도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영화 보면서 최근에 조금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쿵푸 팬다뿐만 아니라 모든 홍콩 영화, 예, 홍콩 영화 중에서 그 쿵푸 영화 있잖아요. 그 쿵우 영화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스승님께 쿵푸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부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는 그 수련생, 그 쿵푸를 배우고 싶은 그 친구는 계속해서 쿵푸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마지못해 사부님은 그 제자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빨래, 설거지, 물떠오기 등등의 이런 일을 이제 시키죠. 그러다가 이 친구는 짜증을 냅니다. 도대체 쿵푸는 언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면은 그 스승님께서 막대기로 머리를 딱 빡치면서 야 이놈아, 너는 아직 쿵푸를 배울 준비가 안 됐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보니까 왜 그랬을까?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쿵푸라는 거는 기술이잖아요. 뭔가를 제어할 수 있고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술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터전, 인격, 또 내면의 질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술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혜가 그 쿵푸 영화와 이 쿵푸 팬더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마음 퍼스트 그리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기르는 훈련이 모든 교육 중에서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보니까 과거에 뭐 서당 뭐 또 어떤 교육들이 또 꿈학교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도 인격, 비전, 실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제일 먼저 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꿈을 갖고 그 실력을 갖추는 과정들인데 그런 마음을 기르는 곳, 내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장소, 삶의 터전 위에서 배우는 장소 바로 꿈의 그 생활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생활관을 기숙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기숙사라 불러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는 꼭 이런 이유를 들어서 좀 생활관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숙이라는 말을 보면은 여기 한자 제가 써드렸는데 이게 보낼 기자의 잘숙자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내서 잠을 재운다 이런 뜻이고요. 생활관이라고 하면 물론 이거를 우리가 생활이라는 걸 한자로 표현을 하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생활관이라고 부를 때는 일상적인 생활이 일어나는 공간, 일상적 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공간, 단순히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저는 우리 학교의 기숙사, 아니다, 생활관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의 학교도 근데 기숙사로 운영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학교를 시작했던 2002년, 서산을 시작했던 2002년부터 2013년까지가 기숙사로 운영됐던 시절인 것 같아요. 이때는 뭐 특별하게 의도를 갖고서 기숙사를 운영했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되게 익숙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숙사라는 거를 대학이나 이런 데서 경험하다 보니까 보통 사감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와서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문제들을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서의 사감 선생님, 그리고 기숙사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이 기숙사 체제에서 꿈교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관 10대 아이들, 또 미성년 아이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 안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뭐 폭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왕따 문제, 다양한 정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기숙사 체제 그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한 경험과 또 반성으로 인해서 2014년부터 2013년에 이제 어떤 그 회의들이 있었고, 2014년부터 그 2.0 시대라고 부르는 생활관으로 운영이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이때 차이는 뭐냐면은, 어, 2014년부터 운영되던 그 생활관을 관리해서 돌봄으로 라고 우리가 큰 슬로건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이제 생활 담임을 12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남자 6명, 여자 6명. 이렇게 학년별로 다 배정을 하게 돼서 이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움과 돌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목장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 중등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뭐 중등, 중등대, 고등, 고등대로 해가지고 이제 목장 제도를 운영해서 선후배 사이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치회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벌점 제도를 폐지합니다. 예, 이게 지금 있는 생활관 규칙을 대표하는 LCS하고 다른 점은, 과거 벌점 제도는 네가 그 행동을 하면 점수를 까겠어, 이런 태도이지만, LCS는 이것도 일종의 그런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벌점 제도로 운영했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 학교 생활관이 갖고 있는 현재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이 꿈학교 생활관은 관리에서 돌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라면, 이제는 아이들의 더 나은 배움, 또 내면의 정서, 어떤 영적인 피로, 이런 부분들을 돌봐주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통제가 아닌 교육으로. 그래서 과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규칙들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배움으로,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더 나은 배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육의 심과 회복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거기가 잠자는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쉼과 회복이 있는 곳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시설과 이런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들을 감사하고 또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실천되는 공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가 생활관에서의 삶으로, 생활관에서 삶이 예배로 서로 연장되면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건강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러한 슬로건은 이제 신앙과 인격의 균형을 이뤄가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이제 생활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목표들을 갖고 꿈의학교 생활관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러한 생활관의 어떤 교육적 가치들이 실제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